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학부모교실 4회차를 진행을 하면서 물화생 지정이라는 5개의 파트를 좀 정리해서 한 부분이 오늘로 어떤 종료가 됐고요. 그리고 5번째는 과학탐구 토론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소장님께서 이렇게 텍스트를 써주셨는데요. 이젠 끝입니다라고 했는데 진짜 끝났습니다. 과탐 토론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서울특별시 교육청 융합과학교육원에 있는 청소년 과학페어 과학 토론회 작년 4월 15일에 올라온 자료입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있고 논제 게시용으로 올라가 있어요. 근데 이 논제를 확인해 보면 작년에 이런 소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작년 소스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으로 지구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최근의 지질시대인 홀로세 이후 새로운 지질시대를 설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인류세란 인류와 시대의 합성어이고 이 용어는 과학자뿐만 아니고 일반 대중까지 쓰는 관심을 폭넓게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이 새로운 지질시대를 지정하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과학자들이 있다 하면서 최근에 제시했던 거, 리젝된 거 이런 것들을 써놨습니다. 그리고 논제를 던지죠. 그래서 새로운 지질시대로 인류세를 지정하는 것에 대한 찬성 측과 반대 측 의견을 균형 있는 시각에서 다양하게 각각 제시하세요. 인류세의 실무 그룹은 인류세의 지표 물질로 플루토늄을 제안했는데 이 플루토늄의 지표 물질로 제안한 과학적 근거를 설명하시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타당한 인류세 지표 물질을 제안하고 플루토늄은 제외하고 그 이유를 아래의 조건을 고려하여 과학적으로 설명하시오. 이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어떻게 연구를 하냐면요. 각자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와 자료를 찾아 활용하되 반드시 과학적 근거가 제시돼야 하고 인용 자료 출처를 밝혀야 하죠. 작년 이맘때쯤에는 GPT를 못 썼습니다. 왜냐하면 GPT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출처가 안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GPT로 궁금한 건 물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대본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지만 직접적으로 못 썼어요. 그런데 작년 한 중반부터 이제 출처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적용을 하면요. 만약에 이건 제가 실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논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논제에 있는 키워드를 저희가 이해를 완전히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못해도 자료 찾고 자료를 정리하는 데만 한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개념을 심층 이해하고 학생들한테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럼 못해도 리서치하는데 2시간, 정리하는데 한 3시간 정도 투자를 해서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요 정도까지 가면 사실 수상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평범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논문을 통해서 전문가들에 대한 어떤 논고를 듣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논문 리서치하는데 한 3시간 정도 걸리고 논문 정리하는데 5시간 정도 걸렸죠. 왜냐하면 저희가 보는 게 아니고 학생들이 이해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발표 준비를 하는데 레코딩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학생들이 하고 있는 레코딩을 하는데 한 6시간 정도 걸리고 편집도 해야 되니까요. 거기에다가 이제 해결한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짓는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죠. 그래서 거의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토론 주제 확인 및 관련 개념 습득하는데 왜 2시간 걸렸냐면요. 이거 다 찾아보는 거예요. 이걸 자료를 찾아보는데 그러니까 인터넷에 너무 무분별한 자료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걸 다 하나하나 누르면서 뭐가 적합한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강 들어와서 요강 한번 확인해 보고 실제 뉴스 기사를 직접 보면서 이거 정말 좋은 자료다. 좋은 자료다. 좋은 자료다 해서 연도별, 텍스트별 혹은 내용별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하는데 거의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은 인류세, 인간의 지질시대라는 어떤 뉴스 기사인데 인류의 역사는 주로 생명체의 존재 멸종으로 그 시간을 다룬다라고 하고 정리되어 있는 신문 기사들. 그리고 크로포드 호수, 국제표준 층서 구역으로 이제 선정된 지역인데 이 내용이 공식적인 지질시대가 되기 위해서 인류세를 대표할 수 있는 지층이 필요한데 가장 뽑히는 자료이다. 이런 내용도 제가 찾아서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새로운 지질시대 인류세 공식 도입 끝내 불발됐다는 최근 트렌드. 실제 어떻게 보면 과학학문 토론대에 있는 내용도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칼럼. 그래서 이상원 박사, 이승배 박사, 김유홍 박사, 남욱현 박사가 대담을 나눈 인류 미래 가능성은 그진 단 하나의 지적 생명체라는 것 논고도 읽으면서 지금 트렌드가 이렇게 움직이는구나를 이해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과학자는 맞지만 제가 이쪽 사회과학기는 아니다 보니까 계속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이해가 정립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찾아야 되겠죠. 그럼 논문을 통해서 이제 개념을 심화를 하고 전문가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찾아봅니다. 그러면은 구글 스칼라에 들어가서 인류세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10페이지 정도면 논문 한 150개 정도 될 텐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보면서 적합한 논문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해당하는 가장 적합한 논문을 선별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인류세가 무엇인지. 그래서 인류세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연구자의 논문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혹은 인류세가 왜 문제인지. 그래서 인류세는 지금 인류세의 좋은 인덱스로는
이제 우리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요게 인류세로 좀 됐지 않을까 하면서 인류세에 대한 내용들 혹은 인류세가 어떻게 정의되어야 되는지 혹은 인류세에 대한 리스크가 여태까지 인간이 만들었던 리스크들은 금융 혹은 자연이 만들었던 리스크들은 자연재해 같은 거였는데 인류세 자체는 인류랑 사회랑 이 글로벌한 지구 시스템 자체가 문제니까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통섭적으로 바라보는 인사이트. 그래서 네이처의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리하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거의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만 못해도 10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럼 이제 이거를 딜리버리를 해야 되고 이제 그 학생이 테스트를 하면서 이거 쭉 볼 텐데 그런데 다 필요가 없었습니다. GPT가 나온 시점에서 리서치가 필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찾아도 됩니다. 왜냐면 이거 보세요, 어머니들. 요거 그대로 요거 있잖아요. 복사해서 붙여넣고 GPT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죠. 복사했죠? GPT에 들어왔어요. 아래에 연구를 수행해야 돼. 나는 해당 개념을 전혀 모르는 중학생이야. 어떤 절차로 수행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줘. 띡! 갑자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파이프라인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연구 주제를 네가 먼저 해야 되고 연구 주제를 이해해야 돼. 인류세의 지표물질을 이해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연구 방법을 설계하는데 논제 1을 먼저 풀어볼게. 논제 1은 자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인류세 개념을 파월 크리첸의 자료를 좀 좋을 것 같아. 찬성 논거의 근거로는 1, 2, 3이 있고 반대축 근거에는 1, 2, 3이 있어.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네가 이제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거고 그러면 찬반을 만약에 표로 제시를 하면 더 좋겠지. 그리고 논제 두 번째, 플루토늄이 지표물질로 제한된 과학적 근거를 쭉 써줄게. 플루토늄 원자의 특성과 방사능 그리고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 논리는 뭐였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불발이 났어. 논제 3, 새로운 지표물질을 제한. 새로운 지표물질은 내가 플라스틱 미세조각, 이산화탄소, 인공화합물 한번 제시해 볼게. 라고 하면서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PCB랑 혹은 DDT가 어떻게 그 인류세에 있는 지표물질이 될 수 있는지를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가서 이 바탕으로 연구 자료랑 토론 준비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가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사실은 작년에 한 10시간 정도 리서치를 한 게 필요가 없었어요. 이제 방향성이 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근데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작년 말에 오픈 AI가 사고를 쳤어요. 전 세계적으로. 바로 딥 리서치를 만든 겁니다. 딥 리서치를 만들어서 이제 다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딥 리서치가 만들어졌는데 딥 리서치가 어머니들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게 한 분야에 리서치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요. 정말 충격입니다. 왜냐면요. 결과물로 보여드릴게요. 먼저 GPT로 아래의 내용을 딥 리서치로 근거를 찾으려고 하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만들면 되니라고 하고 그대로 이 세 가지의 논점을 다 던지는 거예요. 그 복사 붙여넣기 하는 겁니다. 그럼 프롬프트를 이렇게 제시해 볼래라고 하면서 프롬프트를 짜줍니다. 먼저 서울시 과학페어의 인류세에 대한 개념에 대한 연구를 조사를 할 거고 다음 내용에 맞춰서 국제학술지를 바탕으로 리서치를 할 거야. 그리고 1번, 2번, 3번 논제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고 그리고 제출 형식은 논문 혹은 보고서로 만들어서 네가 제출을 해줘 라고 해서 이렇게 프롬프트가 나오는 거죠. 이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일단은 제가 설명할 때 말씀드리는 세 가지의 플랫폼이 있는데요. 첫 번째 퍼플렉시티입니다. 퍼플렉시티에 그냥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그리고 심층 연구 클릭 그리고 하면은 이 친구가 엄청 열심히 일합니다.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 모델마다 걸리는 속도의 차이가 있는데 1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썼던 프롬프트를 바탕으로 이 친구가 계속 심층 리서치를 해줍니다. 심지어 작업이 완료되면은 저한테 메일로 따로 보내줄 정도로 정말 충실하고 좋은 친구인데요. 그래서 막 우리나라 자료뿐만이 아니고 해외에 있는 자료들도 엄청나게 많이 자료를 찾아가면서 결과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배속을 엄청 빠른 배속을 했는데요. 저 레퍼런스 보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레퍼런스가 없어서 GPT 같은 LLM 모델에서 못 썼는데 지금은 출처를 충분히 주기 때문에 써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어가면 그 내용 그대로 다 있어요. 왜냐하면은 자료 바탕으로 이 친구가 결과물을 만드는 거니까요. 그래서 쭉 이제 그 한 텍스트당 관련 자료를 계속 찾는 겁니다. 그래서 크로포드 호수가 선정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인류세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요? 인류세의 개념과 등장 배경은 무엇인가요? 하면서 스스로 질문을 만들고 답변을 하고 계속 딥 리서치를 하면서 결과물을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 그 다음에 새로운 지표 물질로 무엇이 좋을까? 보고서 한 편 나왔죠. 보고서가 쭉 나옵니다. 레퍼런스 있고요. 주장하는 근거에 대한 레퍼런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가 되면은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퍼플렉시티로 인류세에 관한 세 가지의 논점을 정리를 한 보고서입니다. 그런데 어머님들 이거는 쓰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 자료로 쓰거나 학생들이 이해하는 데 좋지만 애초에 페어의 규정을 보면은
인공지능으로 쓴 글은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용.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보면은 깔끔하죠. 이렇게 벌써 레퍼런스 1번부터 8번까지 달아서 결론까지. 그래서 결론을 보면 인류세는 인간 활동에 지구 환경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인식하는 개념으로 24년도 3월에 거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과학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쭉 서사가 나오죠. 이렇게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런데 플랫폼마다 조금씩 차이성이 있어요. 퍼플렉시티는 이런 퍼포먼스가 있고 젠스파크를 이용을 하면요. 똑같은 프롬프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은 이 친구는 연구 과정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연구 계획이 네가 딥 리서치를 하려고 했던 연구 계획이 이거 맞아 하고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썼던 텍스트를 뭐 제미나이나 아니면은 뭐 클러드나 GPT 같은 걸 이용을 해서 한 번 더 이거 세 개를 크로스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연구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 맞아라고 하고 연구 시작을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연구를 시작을 하면은 이제 딥 리서치가 시작이 되는 거죠. 쭉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갑니다. 마찬가지로 이 채팅창을 나가도 됩니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쭉 자료를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 지질학 연합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플루토늄 층서 표직 물질 분포 데이터 정보 수집해서 얘는 퍼플렉시티보다 훨씬 더 많은 논문을 참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문 기반에 더 많은 자료들 실제 해당하는 근거 자료가 과학적 논문에 제시가 되어 있는지 크로스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표직 물질에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고 제시를 한 거예요. 아 이거는 네가 했던 거에서 수행할 수가 없어. 우리는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북극 빙하 핵에 있는 플루토늄을 축적한 연구를 찾아보겠다라고 하면서 계속 리서치를 하는 겁니다. 배속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20분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과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인류세 지정 논쟁에 대한 어떤 권고한 변화 그리고 이의제기와 기타 논란에 대해 정의를 쭉 하고 저게 다 레퍼런스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나와요. 젠스파크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퍼런스 다 달려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IUGS에서 AWG가 어떻게 권고하는 변화가 있었는지 반대파 과학자들의 뭐 현재 트렌드라든지 그리고 대체 표식 물질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 제가 일부만 캡처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샘플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좋은 건 GPT죠. GPT가 딥 리서치를 마음대로 쓰고 싶으면 프로 버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 버전을 쓰는데 연 400만 원 있잖아요. 그리고 연 400만 원인 프로그램조차도 한 달에 최대 100개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유료 사용자, 그냥 플러스 사용자들은 아마 한 달에 5개인가 10개 정도 쓸 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GPT를 유료를 쓰시는 분들은 한번 집에서 테스트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똑같아요. 심층 리서치라고 하는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콘을 클릭을 해서 리서치를 하게 되면은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물어봅니다. 귀하의 요청을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연구 결과는 한글로 할까요? 영어로 할까요? 특정 시간 범위를 할까요? 예를 들면 5년간 연구를 할까요? 논문에 대한 선호 논문이 있나요? 최종 연구에 대한 형식은 어떤 식으로 받아보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해서 한번 저한테 의사를 묻죠. 그럼 제가 1, 2, 3, 4에 대한 내가 차마 말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보완을 하고 이제 연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 20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발표된 최신 연구를 바탕으로 인류세 개념과 찬반 논쟁, 플루토늄의 지표 물질로의 적합성, 그리고 대체 지표 물질의 심층 분석을 진행하겠다 하면서 한 30분 걸립니다. 그리고 노력하고 있어. 구글링 중이야. 뭐 자세히 읽고 있어요. 근데 이게 가끔 오역돼서 굉장히 재미있는 문구로 바뀔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리서치 중이고 이거는 배속이 제가 20배속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엄청 빨리 지금 쭉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구가 완료되면 알려준다고 해서 메일로 옵니다. 그래서 연구 완료되면은 메일로 발송이 되고요. 이 안에 있는 텍스트들은 해당 내용을 대표하는 정말 키워드만 제시를 함으로써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곧 끝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잠깐 짤막한 시간을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냐면요. 공부를 할 때 이걸 그냥 틀어놓고 딴 걸 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결과물이 나왔어요. 인류세 지표 물질에 대한 심층 분석해서 인류세 지정에 대한 찬반 논의, 레퍼런스가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그 글 자체가 양가의 어떤 입장에서의 글을 굉장히 잘 쓴 걸 알 수가 있고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지표들도 언급을 한다든지 등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게 나와요. 챗GPT 인류세의 지정과 지표 물질의 심층 분석이라고 해서 인류세 지정에 대한 찬반 논의, 찬성측 주장, 반대식 주장, 그리고 플루토늄이 인류세의 지표 물질로 제한된 이유, 플루토늄 지표 물질의 장점, 그리고 플루토늄을 제외한 대체 지표 물질의 후보 제안에서
애초에 요구했던 사항이 완벽하게 핏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가면은 정말 이 세 개를 뭘 쓸까가 아니고 세 개 다 쓰세요. 그 세 개 다 쓰시면서 이거 좋은데 하면서 경험적으로 그 경험을 이제 학생들한테 전달하시면 이번에 어떤 주제가 나오던 끝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과학학원 토론대회가 어떻게 운영이 됐었냐면요. 학교에서 그 자리에서 줬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역량을 파악해야지 이건 아니잖아 해서 그 자리에서 준 다음에 그 자리에서 뭐 한 2시간 내에 어떤 인사이트를 도출하는지로 수상을 결정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이슈가 올해는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수준 차이가 이제 많이 나면서 의문을 가지고 실제 이런 사례들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마 내년 시즌에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주제 자체를 서울시에서는 학교에서는 주제를 그 자리에서 제시하고 2시간 안에 평가를 해라 라든지 해서 예전의 룰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겠죠. 만약에 누가 제일 좋아라고 물으신다고 하면 저는 GPT가 제일 좋고요. 그런데 시점에 따라 달라요. 학생들이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봤을 때는 1번 아니면 3번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 3번이 좋고 2번은 2번만의 특징이 또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차이는 있고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무료는 아닙니다. 부분 무료예요.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하루에 쓸 수 있는 개수가 정해져 있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마 24시에는 한 개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여러 개 만들어야 되고 GPT 같은 경우는 유료를 쓰는 사람도 월 5개 또는 10개 정도이고요. 그리고 좋은 요금제를 쓰시는 분도 월 100개 정도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활용할 때에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퍼플렉시티는 좀 폭넓게 파악하고 싶을 때 그리고 젠스파크는 어쨌건 새로운 인사이트를 제시해주기 때문에 좀 비교 스캔하고 싶을 때 그리고 챗GPT는 어떻게 보면 완성된 보고서를 받고 싶을 때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문서가 서로 약간 다른 차별성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적용을 하면은 우리 학생들이 올해 탐구 토론 대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을 어떤 학생들은 아마 굉장히 좋은 결과물로 학교의 예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 여기까지이고요. 궁금하신 점